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산업기사 문제풀이 8번째 시간이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피복아크 용접 작업에서 아크솔림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아크솔림 방지 대책 뭐뭐 있을까요? 일단 아크기를 짧게 하면 좋겠죠? 아크기를 짧게 하면 좋고요. 또 직류 용접기에서는 아크솔림이 생기니까 교류 용접기를 쓰면 되겠죠? 또 접지를 멀리 하면 되죠? 접지를 좀 멀리 와서 하면 되고요. 접지를 2개 이상 써도 좋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용접봉을 반대로 운봉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럼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짧은 아크를 사용한다. 좋죠? 짧은 아크를 사용하면 아크가 휠 틈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V홈 맞대기를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를 아크 길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크 길이를 짧게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봉을 최대한 밀어넣어 가지고요. 아크가 휘고 말 공간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아크 길이를 짧게 사용하는 거죠. 또 직류 용접기 대신 교류 용접기를 사용하면 아크가 쏠림이 안 생기죠? 네, 직류 용접기에서만 아크 쏠림이 생기고 교류 용접기에서는 아크 쏠림이 생기질 않아요. 세 번째,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면 되겠죠? 네 번째, 4번, 접지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 하면 아크가 안 쏠리죠? 네. 그 문제는 4번이겠네요. 여기다가 또 더 할 수 있는 것이 접지점을 2개 이상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다 용접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걸 잘 모르신다 그러면 피복아크 용접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을 비교할 때 일반적인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아크 용접에 비해 불꽃 온도가 높다. 그럴까요? 자, 일단 아크 용접은 불꽃 온도가 얼마나 되죠? 5000도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5000도 가까이 되고요. 가스 용접은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죠? 중간 불꽃이죠? 중간 불꽃이 약 3500도 정도 되죠? 겉불꽃은 한 2000도 정도. 죄송합니다. 백심은 2000도 정도. 겉불꽃은 한 2500도 정도 되죠? 네. 중간 불꽃 3500도 되죠? 그러니까 아크 용접이 불꽃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아크 용접이 불꽃 온도가 높다. 이거는 틀린 거겠죠? 틀린 거고요. 열 집중성이 좋아 효율적인 용접이 된다. 그럴까요? 자, 가스 용접은 여기가 하나 이렇게 구멍이 빵긋 뽕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를 용접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뻘겋게 될 때까지 막 달궈요. 그러면 열이 어때요? 이리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밖으로도 새나가고 난리가 나죠?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용가제를 이렇게 용제에 묻힌 다음에 여기다 한번 뽕 놓으면 끝이 나죠? 요거 하나 하려고 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열 집중성이 좋지 않다. 열 효율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티그 용접은 어때요? 여기다가 한번 텅스텐 끝에 놓고 뿅 한번 누르면은 용접이 되죠. 열 집중성도 좋고 효율적인 용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 용접이 열 집중성도 좋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2번도 틀린 거네요. 그죠? 1번도 틀렸고. 3번. 금속이 탄화미 산화될 가능성이 많다. 아까 여기 파이프에 구멍이 하나 났어요. 이거 용접하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벌겋게 달군다 그랬죠? 그러면 밖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하고 얘가 반응하는 거를 산화된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또 얘가 시커멓게 돼요. 그죠? 탄화됐다고 그러거든요.
금속이 탄화 및 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가스 용접의 특징이겠네요. 3번.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네, 4번 볼까요? 옳은 것. 또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광선의 발생이 많다. 맞나요? 아니죠. 아크 용접은 면 안 쓰고 차광유리 이렇게 쓰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 가스 용접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면은 가스 용접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눈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하셔도 또 괜찮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가스 용접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요. 할 생각도 없고요. 해본 적도 시험 준비한다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글쎄요. 이거 위험합니다. 어쨌든 가스 용접 하시는 분들 보니까 책에는 3호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광유리. 차광유리 여러분들 얼마나 쓰시나요? 차광유리. 흑유리라고 그러죠? 흑유리. 흑유리 있잖아요. 흑유리. 흑유리 보통 여러분 얼마 쓰세요? CO2 용접 하실 때는 뭐 12호 쓰기도 하고 11호 쓰기도 하죠. 11호 쓰기도 하고 티그 용접할 때는 보통 11호 쓰거나 10호 쓰죠. 네. 피부과학 할 때도 보통 11이나 12 쓰잖아요. 네. 티그 할 때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10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11호 썼고요. 티그 할 때 11호, CO2 할 때 12호 썼고요. 흑유리. 은퇴할 때쯤 돼서는 은퇴 이제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퇴할 때에서는 10호만 있었어요. 10호. 근데 어떤 때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게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9호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금속의 탄화 및 산화될 가능성이 많다. 요게 답이겠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45번 CO2 가스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전류 밀도가 높다. 이건 맞죠? CO2 가스 용접은 전류 밀도가 높잖아요. 네. 수동 용접보다는 엄청 빠르죠. 네. 그 다음에 티그 용접의 2배인가요? 그 다음에 수동 용접의 3-4배, 5배 정도 되죠? 네, 전류 밀도 높습니다. 전류 밀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입이 깊어요. 그래서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거네요. 1번은 맞고요. 2번, 용접장치, 용접전원 등 장치로서는 미그 용접 같은 점이 많다. 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부품 때문에 미그하고 CO2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그 용접기는 미그 용접기인갑다 하고 CO2는 CO2 용접기인가 하는데 물론 이제 사용 가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어떤 장치로 인해서 얘네가 미그하고 CO2로 갈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걸 뜯어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절대 뜯어보시면 안 됩니다. 기계 뜯어보시면 절크 안 돼요. 네. 같은 점이 많죠? 네, 같은 점이 많아요. 2번 맞는 거예요. 3번 볼까요?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는 탈산제로 망간, 실리콘 등을 포함한 용접 와이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자, 4번 볼까요?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보호가스로 CO2를 쓰죠. 그냥 CO2 가스 용접에 CO2만 쓰는데요. 다른 거 안 쓰거든요.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는 보호가스로 CO2만 써요. 대량의 수소를 혼합한 것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CO2 가스가 값이 싸요. 탄산가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보통 보는 이런 큰 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병 하나에 10,000원도 안 해요. 가스비는 싸요. 답은 4번이겠네요. CO2 가스는 CO2만 써요. 뭐 다른 쓰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소는 아니에요. 46번 용접 작업에서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격 방지. 전격이 뭐라고 했죠? 전기 충격이죠. 전기 충격을 일어나지 않는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으로 아닌 것이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글을 끝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용접 작업에서 전격 방지 대책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 무부하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한다. 무부하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감전에 죽을 수도 있죠? 네, 일단 20에서 30V 사이 안에는 무부하 전압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죠? 찌릿찌릿한 거죠. 50V인 경우, 무부하 전압이 50V인 경우는 심장이 약하신 분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0에서 80V 이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110V 죽어요. 220V 죽어요. 330V 다 죽어요. 근데 그랬죠? 네. 무부하 전압이 지금 교룡적기는 높잖아요. 70에서 80V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격 방지기를 달아야 된다 그랬죠? 네.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격 방지 대책을 하시려면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를 써야죠. 낮은 용접기를 써야 돼요. 이게 틀린 거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겠죠? 작업을 중단하고 완료해서 전원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중단할 때 이거 켜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퇴근할 때도 켜놓고 가시는 분 가끔 그건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켜놓고 계신 분도 꽤 있거든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장이 좀 조그만 샵장 같은 데서는 바로 용접기 옆에 있으니까 꺼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필드에서는 용접기를 한 곳에 뭐 1층에 놔둔다든지, 막 옥상 이렇게 맨 꼭대기층에 놔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층에 놔둔다든지 해서 그걸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용접기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켰다 켰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러 갈 때 끄고 가고, 밥 먹고 와서 현장 들어갈 때 켜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어쨌든 샵장 같은 데서는 바로 옆에 있으니 끌 수 있잖아요. 작업을 중단하거나 완료 시 전원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용접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전기가 나가긴 나가, 용접을 안 해도 기본 전류는 전기는 사용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말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발전하려면 모든 것을 사와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기는 우리나라에 만들었지만 전기를 만드는 원료는 수입했으니까 전기도 수입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끼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물량팅 이런 데서는 처음에 그런 데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공장이 자기 공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 그거 좀 더 쓴다고 해서 전기 좀 더 썼다고 해서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아끼는 습관을, 이게 내 회사다 생각하고 아끼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애국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저도 뭐 너무 한편으로는 좀 오지랖이 높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물론 저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훌륭하시긴 한데, 어쨌든 전원은 꼭 끄고 다니세요. 네. 안전 홀더 및 완전 절연대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겠죠? 네. 홀더 보면은 이렇게 A형이 있고 B형이 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완전히 절연된 홀더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스키찬 작업복 및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될까요? 어떠세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필드에서 일하는 경우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에서 일했을 때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혹시라도 나갔다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 비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작업복도 젖고 장갑도 젖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젖은 채로 일해도 될까요? 네.
고주파 같은 게 있잖아요. 티그 용접할 때는 고주파가 처음에 고주파 누르면 고주파가 튀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실기 영상 올릴 때 한번 보세요. 고주파가 튀어요. 그러면 그게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제가 용접하는 그 물체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스키찬 작업복이나 특히 스키찬 장갑을 만지면은 내 몸으로 그 고주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짜릿짜릿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깡통에다가 보통 용접사들 깡통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티그사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거지가 아니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넣고 간식거리도 좀 넣고 액세서리 뭐 티그 이렇게 텅스텐 전극봉 같은 것도 집어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이렇게 노즐 같은 것도 다 집어 넣어 놓고 뭐 다니잖아요. 여기다 저는 항상 장갑을 알곤 장갑 여러 번 한 2벌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면장갑도 2벌 정도, 그다음에 그 빨간색 코팅 장갑 있잖아요. 그것도 2-3벌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었을 경우에 바로 그거 버리고요. 새 거 끼고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셔야 되겠죠? 네. 하지 말라는, 특히 안전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거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뿐더러 아주 위험한 사건이 아니, 위험한 상황에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47번. 가스 용접봉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용접봉을 용가제라고도 하죠. 네. 자, 인이나 황의 성분이 많아야 한다. 인이 많으면 뭐가 되죠? 저온균열의 원인이죠. 저온균열의 원인. 저온균열의 원인이 뭐예요? 인이죠. 황은 뭐예요? 황은 용접에서 볼 때 고온균열의 원인이죠. 고온균열. 그죠? 고온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뭘 넣어야 되죠? 망간을 넣어야 되죠? 왜 그래요? FeS, 황화철이 황성분이 있으면 황화철이 생성되는데 얘가 녹는 점이 1400도예요. 철은 1500도씨, 1540도에서 녹는데 황화철은 1400도니까 용융점이 낮아서 이미 얘가 뭐가 석출이 돼버려요. 근데 얘가 있으면 강도와 경도가 다 낮아지죠? 굉장히 위험해요. 취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딱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그런 취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생기지 않도록 망간이 철하고 더 잘 붙거든요. 그래서 망간하고 철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먼저 하면 황화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고온균열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균열의 원인이 되는 건 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균열, 황 때문에 생긴 고온균열을 막아주는 성분은 망간입니다. 저온균열은 왜 생겨요? 저온균열은 인 때문에 생기죠? 또 상온균열, 저온균열, 청열취성 이런 거 다 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청열취성은 뭐예요? 낮은 온도에서 생기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요. 용융 온도가 모재와 동일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가능한 한 모재와 같은 재질이어야 되겠죠? 참, 인이나 황을 넣으면 취성이 생기잖아요. 취성. 깨지는 성질이 생기잖아요. 얘 넣으면 안 되겠죠.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요새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